대세 상승 국면에서의 조정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상승 국면에서의 중기 조정 국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관전할 때 제일 키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유가인 것 같아요. 유가. 네. 본인이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의 투자 기간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는 저는 대응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 자금운용단 전 단장이셨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국내 증시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정말 패닉에 빠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멘탈이 뭐 진짜 망가진 분들, 붕괴된 분들. 그래서 이게 다시 그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대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좋은 시절 끝나고 뭐 많은 걱정을 하는데 일단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일부에서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대세 하락으로 전환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투자의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뭐 짧게 보면은 하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긴 기간으로 늘려서 보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상승 국면에 조정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주가라고 하는 거 이걸 결정하는 요인들을 보면 이제 하나는 뭐 펀더멘탈이죠. 경제나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유동성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사람들의 투자 심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자금의 흐름이 흘러가고 또 그거에 따라 주식에 대한 수요 공급이 결정되면서 주가 형성이 되는데 우선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별로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펀더멘탈은 안 좋았지만 워낙 뭐 제로 금리로 가고 그다음에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한 해고 올해는 또 반대죠. 올해는 보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내 그냥 박스권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30% 깨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저의 하나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대표하는 건 미국의 달러인데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기준금리를 올렸고 연내 뭐 할수마에서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조금 시장에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따라가면서 사는데 시장이 3,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쿡 내려앉으면 심리도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축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투자 심리 측면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세 하락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현재로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이제 하락기 대세 하락으로 전환하는 국면들을 몇 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IMF 때, 97년, 98년도, 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또는 뭐 2019년도에 코로나, 이런 걸 보면, 코로나는 약간 예외적인 거죠. 이건 정상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통제하지 못하는 팬데믹 상황이었으니까, 경제 외적인 요인이니까, 이거 빼놓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어떤 이 경제 정상적인 흐름에서 어떤 그 부채가 과도해지거나 해서 뭔가 이렇게 버블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경기가 꺾이는 시점, 경기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대부분이 폭락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성 측면이나 투자 심리는 사실은 좀 종속적이죠. 투자 심리는 사람들이 뭐 주가가 올라가면 심리가 호전되는 거니까 조금 종속적이긴 한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해지긴 했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2013년도, 14년도하고 비슷한데요. 2013년도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먼저 버냉키 의장이 말로 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했던 거는 2014년 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연말 연초에 테이퍼링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미국 시장은 좋았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은 돈을 풀던 거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유동성의 축소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보통은 시장이 다 꼭대기를 치고 추세적으로 하락 반전했던 시기는 금리 인상을 몇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가 계속 좋아지는 상태에서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웠을 때 그런 상태에서 금리는 인상돼 있고 그걸 경제가 받아내기가 버거울 때 대부분의 대세하락으로 전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 다만 이제 왜냐하면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테이퍼링을 할까 하는 단계고, 경제가 물론 올해 성장률이 높긴 하지만 내년도 성장률도 성장률이 낮아지긴 하지만 우리가 평균 성장률이나 잠재 성장률보다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직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안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상승 국면에서의 조정 국면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왜냐하면은 또 지금 이제 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경제라고 하는 게 GDP인데 GDP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건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작년 워낙 안 좋았고 유동성 많이 풀었고 재정 확대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가 사실은 미국 경제 처음에 7%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높은 숫자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숫자고 정상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 2 내지 3% 성장하는 게 맞죠. 그게 6% 내려왔다가 또 조금 추정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경기 하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하강은 아니죠. 높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나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이게 축소로 반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 국면에서의 조정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를 볼 때에도, 이 본격적인 조정이라고 하면 지수가 한 20% 깨질 때. 20%. 그렇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그렇죠. 해서.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큰 흐름에서 이제 시간을 얼마나 이제 늘려놓고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이제 저는 말하자면 이제 장기 사이클 측면에서 이게 순환하잖아요.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상승 국면에서의 중기 조정 국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반가워할 만한 말씀이시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을 놓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좀 주어져 있잖아요. 중국의 전력난도 그렇고 미중 갈등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요즘과 관련해서는 지금 환율 계속 우리 1,200원 가까이 올라오는 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는 요소가 없으니까 악재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더군다나 피크아웃 논란. 미국도 8월부터 기점으로 이제 하강 국면으로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데이터가. 한국도 3월까지.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발표 좋게 나왔지만 4분기, 그 다음 내년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가가 막 급락을 하잖아요. 이러한 요소. 근데 문제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주가가 오르는 거를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걸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제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피크아웃이 저는 물론 이제 피크아웃은 했죠. 근데 피크아웃을 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GDP 성장률, 글로벌 GDP 성장률이 예외적인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높았었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전 세계 GDP 성장률이 한 3% 내외가 정상인데. 그렇죠. 올해 사실은 숫자가 상반기에 너무 높게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은 그걸 지금 반영하는 거죠.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반영하고 주가 하락하는 거로 우리가 보이는 거고 주가라고 하는 게 그런 걸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걱정은 되죠. 이제 1,200원 오늘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단초는 어디서부터 풀릴 것이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가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유가가 네. 좀 하락이 될 때?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크게 봤을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그 경기 사이클을 따라가는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직 하강 국면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은 맞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GDP 성장률도 저 피크아웃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유동성도 줄인다 그리고 뭐 등등 하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요 국면에서 제일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몇 번 제가 또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장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 그 시장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내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되게 어려운 국면인 거죠. 그건 맞고 그다음에 그리고 현재 이 시장을 어떻게 그러면 그렇지만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추세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면 하락 반전해서 뭐 코스피가 2,000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냐 그럴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적으로 삼는 게 한 20%의 조정이라고 하면 20%를 깨면은 뭐 그건 좀 겁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뭐 고점에서 한 20%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렇게 보는데 지금 시장을 관전할 때 제일 키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유가인 것 같아요. 유가.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냐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물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고요. 스태그라고 하는 거는 스태그넌트. 경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렇죠. 근데 70년대 오일 쇼크를 얘기하는데 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유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고 그때는 경기가 진짜 무지하게 하강을 했었죠.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약간 내려온다는 거지 이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면 이 통화 정책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나와서 시장을 안심시킬 때 테이퍼링을 한다. 그렇지만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이 되게 안도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그 연준의 시각은 지금 물가 인상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이 공급 사이드잖아요. 그렇죠. 코스트 푸시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선두에 유가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유가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우리 일상 전반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사슬 어떻게 보면 물류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흐름이. 뭐 그건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로 해서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지속이 되면 원치 않더라도 미국이 통화 정책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봐야 되는 건 유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이제 WTI 기준으로 어제 80%를 넘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뭐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이어서 주식시장이 빠져요.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유가가 만약에 안정되기 시작하면 채권 금리도 이제 안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뭔가 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프레셔를 덜 느낄 테니까. 그래서 미국의 지표 금리 10년 국채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통화의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는 강세로 가요. 그렇죠.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가면
이머징 통화는 약세로 갑니다. 근데 원화는 환율은 약세로 가요. 지금 1,200원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 자금은 빠져요, 이머징. 그렇죠. 그럼 주식이 또 빠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키는 유가로 봐라.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제가 나와서 이런저런 시장 전망 이야기를 하지만 뭐 제가 뭐 알겠어요? 좀 생각을 아니 제가 뭐 다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일 개인인데 네. 저도 늘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가격의 움직임 그거를 보고 내가 해석하는 것들을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분명히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에 네. 외국인이 1조, 2조씩 막 매도를 해도 그렇죠. 안 빠지면서 버텨냈잖아요. 그걸.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밀리더라고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생각해봐요. 외국 지금 이 수급의 주체를 보면 뭐 동학개미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가인데 기관 투자가는 지금 중립이죠. 그렇죠. 지금 뭐 작년 연초까지 많이 팔았고. 근데 기관 투자가가 내년에 그래 조금 산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국민연금 내년도 자금운용 계획이 나왔는데 국내 주식을 그래도 뭐 올해까지는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금액상으로 비율은 줄이겠죠. 근데 금액으로 보면 내년엔 그래도 뭐 한 7, 8천억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되지만. 외국인 하루 1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는 중립이고 그러면 외국인하고 개인인데 외국인이 계속 팔잖아요. 그렇죠. 그걸 개인들이 계속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작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고객 탁금이 20조에서 70조로 늘어났으니까 그런 늘어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들을 개인들이 받아냈고 그 다음에 수급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주식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억울하게도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두드려 맞잖아요. 그렇죠. 그 같이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같은 한 통속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이 계속 팔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사다가 뉴마니가 안 들어오면 제가 삼성전자를 뭐 예를 들어 9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8만 원에 또 샀어. 그리고 그런데 또 빠져. 그럼 7만 원도 깨고 내려가. 그럼 못 사죠.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가 돼왔던 게 이제 B2 문제였잖아요. 신용 잔고 물량이 뭐 24조, 25조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좀 요즘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규모인데 이것이 시장을 더 억누르는 더 악화시키는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개인들의 신용이나 이런 걸 분석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기사 같은 걸 보면 지난주에도 뭐 코스닥 같은 거 많이 무너질 때 그 반대 매매 물량들이 꽤 많이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신용 들어간 것들이 담보 비율 근처로 오면 반대 매매들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의 악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20%뭐 대세 하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빠지진 않았지만 많이 좀 빠졌고 또 더 빠질 것도 같은 불안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안한 거고 계좌는 파란불,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더 마음이 이제 쫄리는 건데 이럴 때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관리해야 돈을 덜 잃거나 안 잃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그게 네. 말씀하십시오. 어떤 분은 뭐 지금 다 뭐 50% 정리해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뭐 어떻게 뭐 대응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이미 그러기에는 늦었다. 그냥 들고 모니터 끄고 컴퓨터 끄고 보지 마라. 버텨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개인들은 기관 투자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자사운용사나 증권회사 이런 데는 뭐 트레이딩을 하지만 뭐 큰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을 하는 거니까 뭐 좀 다른데 그건 매크로도 보고 탑다운을 하는데 개인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 아닌가요? 자기가 그렇죠.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 스탠스가.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의 투자 기간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는 저는 대응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주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와서 늘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년 투자한다 이런 분들. 그런 그 장기적인 저축의 개념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죠. 그런 분들은 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고 자기가 정해진 플랜에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은 중소형주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3개월, 6개월, 뭐 한 달,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신용을 해서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시장을 조금 더 짧게 봐야 되겠죠. 길게 못 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죠. 그렇게 모니터 끄고 그냥 모니터 끄고 나가 있어도 머릿속은 거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러니까 자기 종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패닉 셀링은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종목별로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가로 막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 하다가 돌았으면 또 그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현금 비중을 갖고 가면서 유형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뭐 시장을 따라가면서 막 매도하고 쫓아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일단은 뭐 이 위기를 그냥 버티는 잘 패닉에 빠지지 않게 멘탈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버티는 방식. 저 본인 포트에 따라서 전 다르다고 봐요. 어떤 주식을 들고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좋은 종목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보통 근데 이 주린이 분들이 네. 그 대형 우량주, 수출주 중심으로 초반에 포트폴리오를 쫙 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빠지기만 하고 네. 중소형주가 가면서 네. 약간씩 또 이렇게 조정하신 분들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나 주식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그 구축해 놓은 기본 포트폴리오는 제가 보기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고. 근데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 중에서 애매모호하고 자신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좀 줄여서 현금화하는 것도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성향이 단기냐 아니면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네. 감당할 수 있냐 이것도 다 총체적으로 함께 그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보다는 그 담당하시는 증권사 뭐 그 객장에 계신 PB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런 개인 자금 관리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